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이 조금 넘은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나이만 많지 속은 밴댕이 소갈딱지인 남편하고 갈라섰습니다. 이 갑갑한 마음을 누구한테라도 털어놓고 싶은데 그러자니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사연을 적게 되었네요. 남편과 저는 8살 차이로 둘 다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는 첫 직장이었던 이전 근무지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지금은 제가 이직을 해서 서로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회사 규모가 작다 보니 같은 팀이 아니어도 남편과 마주칠 일이 많았습니다. 신입이기도 했고 워낙에 남자 직원이 많은 회사라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고 조심스러웠어요. 그런 와중에 저보다 나이도 한참 많은 남편이 속된 말로 들이대니 어색하고 불편하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러던지 말던지 남편은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며 1년 가까이 정말 끈질기게 들이대더라고요. 그리고 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보다 자기를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행복하다고요. 꼭 그 말 때문은 아니지만 얼마나 내가 좋으면 저럴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정신 차려보니 연인 사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해봤자 제가 제 입으로 저는 바보입니다 하는 거나 다름없지만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도 한몫했어요. 주변에서들 자꾸 부추기고 소위 밀어준다고 하나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도 없고 어쩌다 회사 밖에서 소개팅한 이야기라도 들려오면 절 다시 봤다며 눈치 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럴 때면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싶을 정도였네요. 근데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럴 때마다 저를 대변해주고 감싸주던 게 제 남편입니다. 저를 죽어라 쫓아다니던 사람이 저를 지켜주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들끼리 짜고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 제가 누구 때문에 그 수모를 겪었는데 정작 자기가 백마탄 왕자 마냥 행세를 한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사귀게 되고 반년이 지나갈 무렵 아는 선배의 소개로 원래 다니던 회사와는 비교하기도 민망한 훨씬 괜찮은 환경의 회사로 이직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선배 추천으로 서류 지원은 건너뛰고 온라인으로 면접이 이루어졌지요. 여담이지만 면접을 오전 11시에 봤었는데 오후 4시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연봉은 대략 얼마나 예상하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미친 척 8천을 불러봤습니다. 그러자 상대 쪽에서 맞춰주겠다며 계약하자고 하더군요. 참고로 제가 받던 연봉이 5천 조금 넘었었는데 회사 대 회사로 비교하면 파격적인 대우였지요. 그 소식을 듣게 된 남편은 저더러 너무 돈만 쫓아도 좋을 게 없다면서 한 직장에서 10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뭐가 됐든 제대로 배울 수 있지 않겠냐며 저를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장학금으로 그 노력을 보상받는 거고 일을 열심히 하는 직장인은 높은 연봉으로 인정받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남편의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 뜻대로 이직을 했네요. 솔직히 사내 커플이라는 것만으로도 매사 불편하기도 했고 앞으로 승진 가능성에서 여러모로 불리할 것 같았고 아무튼 이직은 여러모로 저에겐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후로 남편은 걸핏하면 결혼하자는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사실 연애 시작할 때부터 분명히 남편에게 저는 32이나 33쯤 되면 결혼하고 싶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에 남편이 제 뜻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못하러 시간을 끄냐입니다. 순리대로 하자대요. 본인이 나이가 있으니까 이세다 뭐다 생각하면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양가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니 자연스레 서로 가진 게 얼마이고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지 등 현실적인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과 같은 회사를 잠깐 다니긴 했지만 남편의 연봉이라던가 그런 자세한 정보는 솔직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데이트를 할 때면 제가 내겠다고 해도 굳이 자기가 내겠다며 우겨대는 걸 보고 여유가 좀 있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분위기 좋은 곳만 골라다니며 비싼 데이트를 했던 건 아니지만요. 남편의 연봉은 약간 빠지는 7천이었고
모아둔 돈은 9천 정도 있다고 했습니다. 시댁에서도 1억을 보태주신다 했고요. 반면 저는 남편보다 8살이나 어렸고 그만큼 직장생활 시작도 느렸기에 제가 모아둔 돈은 5천 남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서 8천을 보태주시겠다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는 건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었습니다. 늘 괜찮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이거든요. 대신 한 가지만 부탁한다면서 자기 부모님께 살갑게 대해달랍니다. 딸이 없으신 분들이니까 저만 잘하면 간이고 쓸개고 빼어주실 거라면서요. 덧붙이기를 1억이나 해주는 시댁이 흔하지 않다면서요. 아무래도 자기는 1억 9천을 해오고 저는 1억 3천을 해가는 상황이었으니까 생색을 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생색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자식들 결혼시키는데 돈을 보태주시는 게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 말대로 어머님 아버님께 잘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울 외곽에 있는 소형 아파트에서 전세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는 저희 친정부모님이 전세를 주고 계시던 집인데요. 원래 살고 있던 세입자분께 사정사정한 끝에 저희가 들어올 수 있었네요. 이제서야 말이지만 신혼집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예산이 3억이 좀 넘었는데 거기서 그나마 결혼식과 혼수 등에 들어갈 비용을 제하고 나니 눈을 많이 낮춰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렇다고 회사 위치도 무시할 수는 없었으니 여러모로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친정언니가 그러면 부모님 댁에 전세 계약하고 들어오는 건 어떻겠냐고 먼저 물어봐 주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아파트 자체가 부모님 재산이기도 하고 또 저에겐 언니도 있다 보니까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언니가 먼저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 고마웠네요. 아무튼 그렇게 부모님 아파트에 전세 2억 7천으로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남편과 약속한 대로 시댁에 가면 싹싹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딱히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저에게 일부러 심부름을 시키시거나 곤란하게 만드시는 분들은 아니셨기에 잘해드리고 마음 써드리는 게 불공평하다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아들만 둘을 키우신 분들이라 그런지 두 분 다 말투가 괄괄한 면은 있으셨어요. 그래도 이런 건 제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작 이런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남편이었어요. 저에게는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달라던 사람이 정작 저희 친정에만 가면 무건수행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몇 번 갔을 때는 어색해서 그러나 보다 싶었습니다. 연애할 때도 말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저희 친정에만 가면 말을 안 하는 건 여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싸웠냐고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냐고 걱정을 하실 정도였지요. 그래도 지금은 누가 말을 걸면 말을 하긴 하는데 지금은 뭐 친정 부모님도 그러려니 하시고요. 반면에 저희 형부는 다릅니다. 제가 봐도 형부는 저희 집 아들인가 싶을 정도로 저희 부모님한테 잘해주세요. 저희 부모님이 어디 병원이라도 가셔야 하거나 힘드신 일이 있으면 누가 부탁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나서서 챙겨드리고 모시고 가고 그래요. 언니랑 저 둘 다 형부가 우리보다 낫다며 웃을 만큼이요. 그런 형부가 더 좋은 사람이고 남편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성격도 다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도 다 다른 거니까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그래도 누가 더 예뻐 보이겠어요? 저라도 형부를 고를 것 같습니다. 아내 된 입장에서 내 남편이 형부한테 밀린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도 눈이 있으니 보이는 게 있고 귀가 있으니 들리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저부터 시작해서 친정 식구 중 그 누구 한 사람도 남편한테 장인장모한테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삭삭하게 행동해라, 그런 잔소리 한 사람 없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약속했던 대로 시부모님께 잘해드렸고 그 점에 있어선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네요. 그러다 남편과 크게 부딪히고 싸우게 된 건 2달 전 아버지 생신 때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아버지 생신이었으니까 당연히 저희 부부도 가고 언니네 부부도 왔어요. 원래는 나가서 외식할까 했었는데 아직 환자도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집에서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으로 모이게 되었지요.
도착하니 언니랑 어머니는 저녁 준비에 한창이었고 형부는 아버지 옆에 딱 붙어서 TV 보고 아버지랑 이야기하고 바쁘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오빠도 저기 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라고 한 뒤 바로 부엌으로 향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식사 준비가 마무리돼갈 무렵 고개를 내밀어 거실을 바라보니 저희 남편은 TV만 보고 있고 형부는 베란다에서 아버지랑 같이 화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없어도 가서 기웃거리고 도와주겠다는 신용이라도 좀 하지. 솔직히 그때는 정말로 TV나 보고 앉아있는 남편이 한심하더군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본인이 그럴 주변머리가 없다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냅뒀습니다. 이윽고 식사가 끝나고 아버지와 형부는 술 한잔 하겠다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남편한테 오빠도 가서 마시라니까 자기는 과일이 더 좋답니다. 눈치 없는 남편에게 저도 기분이 상해버려서 과일 먹고 싶으면 알아서 갖다 깎아 먹으라고 싸붙이곤 언니와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뒷정리를 시작했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안방에서 아버지와 형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다 술이 들어가니까 목소리가 커져가지고는 밖에 있는 사람들도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알 수 있을 지경이었지요. 형부는 아버지께 연신 감사하다며 정말 아껴서 타겠다는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께서 얼마 전 형부에게 국산 중형차 한 대를 뽑아주셨거든요. 표면적인 이유는 형부가 승진을 해서였지만 사실 저는 부모님께서 줄곧 언니네 부부에게 차를 한 대 사주고 싶어 하시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드디어 사주셨구나 싶었지 별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20살을 갓 넘었을 때 큰 병을 앓았던 언니는 그 이후로 체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렇다 보니 출퇴근하는 직업을 갖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외주를 받아서 집에서 몸에 무리가 안 가는 정도로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부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언니네 부부가 저희 부부보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두 사람이 결혼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셨던 걸로 알아요. 그러다 얼마 전부터는 언니가 병원을 다니게 되면서 차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부모님께서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한 대 사주고 싶으셨는데 혹시나 둘째인 제가 불만을 가질까봐 걱정하셨던 거겠지요. 그러다 얼마 전 형부가 한 번에 두 직급을 승진하면서 아버지는 그걸 핑계로 선물이라며 차를 사주신 거고요. 솔직히 아버지 돈이잖아요. 아버지가 돈을 당신한테 다 쓰시든 기부를 하시든 아버지 자유지요. 부모님이 제 눈치를 보시는 건 뭐랄까 저에게 마음을 써주시는 거지 솔직히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생각이 달랐던 모양이네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아까 그게 다 무슨 이야기냐며 저에게 따지듯이 묻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대로 말해주었습니다. 형부가 승진을 했다. 그것도 한 직급이 아니라 두 직급이나. 그래서 아버지가 기분 좋다고 사주신 것 같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누구는 승진 안 했냐면서 자기 승진했을 때는 아버님께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말로만 그러시더니 형님은 차를 사주시냐고 왜 기분 나쁘게 차별을 하시냐입니다. 남편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던 제가 내가 차별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러면 오빠가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라 했습니다. 왜 오빠는 안 사주냐고요. 그리고 아버지 돈인데 아버지께서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고 써붙였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저더러 바보냐입니다. 아버님 돈이 나중에 다 제 돈이 될 건데 아깝지도 않냐고요. 그러다 언니 부부한테 다 퍼주시면 어쩌려고 그러냐면서 그리고 나이 먹을 만큼 먹으신 장인어른이 사위들 가지고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너무 치졸하시다나요? 그러면서 저더러 제 밥그릇을 잘 챙기라대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남편에게 말 조심하라고 장인어른한테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평소에 우리 아버지한테 싹싹하게 했어보라고 내가 시댁에서 하는 거 반만 했어도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도 진작에 차 한 대 뽑아주시고도 남았다 그랬습니다. 친정만 가면 퉁한 표정으로 입만 대빨 내밀고 있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형부한테 차 사줬다니까 그건 세미나냐고 싸붙였지요. 그러자 형님은 자기 친부모가 없으니까 저희 친정에 잘하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알랑방구나 끼는 형님보다
묵묵히 열심히 사는 자기가 훨씬 낫지 않냐는 억지를 쓰더군요. 덧붙여 한다는 소리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자기는 결혼할 때 2억이나 가지고 왔다고 으스대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솔직히 남편이 저보다 8살이나 많으니까 당연히 저보다 모아둔 돈도 많은 게 정상 아닌가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나보다 8살이나 많으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리고 똑바로 말하라고 2억이 아니라 1억 9천이라고 따지고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화가 났던 건 저는 뭐 몸만 시집 갔나요? 저도 1억 3천 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제 입으로 하는 건 정말 싫지만 연봉도 제가 많고 지금 사는 집도 친정부모님 소유고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었습니다. 열받아서 남편에게 쉴 틈도 안 주고 다다다다 미친 듯이 사부쳤어요. 그날 밤 생각할수록 너무 정이 떨어지더군요. 나이값도 못하는 저런 인간하고 더는 못 살겠다 싶었지요. 진짜 갈라서 말어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세상에, 남편이 기어이 저희 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냈더랍니다. 자기가 형님보다 못한 게 뭐냐면서 형님은 돈이 없어서 몸으로 때우는 효도를 하는 거고 자기는 2억, 그놈의 2억 타령을 또 했더라고요. 아무튼 2억이나 들고 왔고 지금 연봉도 얼마고 어쩌고 저쩌고. 아버지께서는 저희 남편이 그 정도로 마음이 상한 줄 모르셨다며 저희한테도 차 한 대 사줄 테니까 남편 마음을 잘 달래주랍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이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네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혹시 장인어른이 무슨 말씀 안 하시더냐고 묻길래 제가 준비했던 말들을 속사포처럼 쏟아냈습니다. 그놈의 1억 9천 지긋지긋하다고 그거 뭐 우리 아버지한테 빌려드린 돈이냐고 오만하면 그놈의 1억 9천 그까짓 돈으로 집도 못 구해서 결국 우리 친정부모님이 도와주셨는데 그래도 1억 9천 소리가 나오더냐고요. 진짜 찌질해서 못 봐주겠다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아니 왜 이혼 이야기가 나오냐면서 아버님 재산의 반은 어차피 제 건데 벌써부터 형님 차 사주고 처형 용돈 주시고 그러면 곤란하답니다. 미친, 어이가 없어서 욕이 다 나오더라고요. 지 말대로 그게 내 거면 곤란해도 내가 곤란하지. 지가 왜 난리냐고요. 어이없어서 제가 막 웃으면서 그래 내 거지. 그게 네 거냐고. 왜 네가 나서서 난리냐고 그랬어요. 그러자 한다는 말이 부부재산은 공동재산인 거 모르냐길래 부부일 때 말이지. 근데 나는 너랑 이혼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후로는 뭐 말해 뭐하나요. 한마디로 진흙탕 싸움이었지요. 나중에는 이 망할 인간이 한다는 소리가 막말로 장인장모가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지 어쩔지도가 아냐면서 그리고는 까봤는데 재산이 이미 다 처형내로 넘어가 있으면 저만 X되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 아래 제 생각해주는 건 지밖에 없다네요. 진짜 또라이 아닌가요? 결국 양가 어른들까지 상황을 다 알게 되셨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나이만 먹었지 남자는 원래 어린애라면서 저한테 잘 가르치면서 살면 된다고 저더러 한 번만 품어주라셨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친정부모님께서는 그 집구석은 딸 자식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를 잘도 한다면서 결국 양가 어른들 싸움으로 번졌거든요. 진짜 사람이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지금도 생각할수록 진저리가 나고 욕만 나오네요. 염치도 없고 찌질한 인간 같으니라고. 더 웃긴 건 지금도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사람 진심을 왜 이렇게 몰라주냐고요. 계속 무시하면 지도 언젠간 지풀에 지쳐서 떨어져 나가겠죠 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